네, 안녕하세요. 고려영어학원 구직 캠퍼스입니다. 자, 오늘은 천일문 독해 베이직 A 레슨 1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직 A라고 할 때 이 A가 argument란 뜻이고, argument는 얘들아 주장이란 뜻이지. 예, 그래서 자, 주장글을 모아놓고 우리가 독해를 하는 책인데, 우리 고려영어에서는 영어 원서 읽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평소에 원서 읽기를 많이 해두고, 그리고 중학교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잘 칠 수 있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2, 중3 학생들은 이렇게 자, 주장, 독해글을 통해 가지고 출제자가 글을 논리적으로 잘 읽어보고 또 출제자가 원하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연습을 요 지문을 통해 가지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레슨 1을 한번 가보면, 글의 구성이 얘들아, 자, 책의 구성이 이렇게 주제가 있죠. nature 대 nurture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단어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슨 1에 메인 지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자, 그리고 그 지문, 메인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씩 뜯어보면서 문법 혹은 글의 논리 관계, 자, 문해력을 기르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빈칸, 문법, 영작. 자,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를 치면 수능을 치면 40번 유형이기도 하죠. 글 전체를 다 읽고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빈칸 두 개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요약 정리까지 해보면서 한 지문을 뜯어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메인 지문을 공부하고 나면 파트 2에는 자, 자, 주제와 그리고 글의 구조를 연계해서 엑서사이즈 두 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메인 지문을 공부하고 그 메인 지문에 대한 소재, 주제, 글의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연습 문제 두 개를 더 풀어봄으로써 확실하게 내 실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식으로 글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메인 지문 1을 한번 볼게요. 레슨 1을. 자, 어, 자,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이라는 걸 쳐야 되는데, 수능 1등급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 자, 구문독해와, 요새 우리 핫한 문해력입니다, 얘들아. 구문독해와 문해력.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져 있으면 수능은 크게 어렵지 않게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9등급 체계가 아니라 수능 5등급 체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1등급을 확보해야만 영어에서 또 절대평가의 영어에서 1등급을 확보해야만 또 여유가 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럼 구문독해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 경우에 따라서 구문독해를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간단하게 심플하게 한번 접근해 보자, 얘들아. 자, 선생님이 구문 독해를 우리 할 때 총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주어하고 동사 찾기. 자, 여기서 우리 봅시다. 주어하고 동사 찾는 게 뭐가 어려워야 할 수 있는데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주어하고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주어가 긴 경우, 자, 그리고 뭐 접속사 대절, 복문 구조에서 또 주어하고 동사를 찾기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하고 동사를 찾아야 주어가 뭐뭐 하다, 뭐뭐 했다, 뭐뭐 할 것이다. 이게 문장이잖아요. 그지? 그럼 주어와 동사가 안 보이면 그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됩니다. 동사가 아닌 준동사 파트에서 준동사 부분에서 그걸 동사로 착각하고 해석이 꼬여버려요. 자, 그래서 명확하게 주어하고 동사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주어하고 동사 찾고, 그다음에 수동태 밑줄. 예. 이 문장이 주어가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주어가 행동을 당하느냐, 목적어가 있느냐, 목적어가 없느냐. 자, 수동태를 밑줄 치면서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수식어고 갈로. 자, 주어하고 동사 찾는 게 많이 힘든 친구들은 이 수식어를 구분 못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주어하고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부분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주어하고 메인 본동사. 주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해야 될 게 본동사를 찾는 겁니다. 알겠죠? 해석이 잘 안 되고 깔끔하게 안 될 때는 내가 단어도 알아. 근데 해석이 깔끔하게 안 될 때는 뭐라고요? 본동사를 찾고 또 주어를 찾아보면서
수식어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거. 자, 이게 훈련이 되면 뭐 주어 동사 SV 쓰고 수동태 밑줄 하고 수식어 관로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걸 왜 하니? 그냥 눈으로 보면 술술술 다 읽혀지는데, 그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 동사, 수식어 관로, 또 수동태도 밑줄 쳐 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세밀한 해석을 먼저 하고요. 그게 구문독해예요. 실텍스 딴 게 아니라. 자,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하나의 글이 되잖아, 그지? 그럼 그 글의 주제가 이거고,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서포팅 문장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글의 논리 전개 방식을 파악하면서 읽어갈 수 있는 능력. 그 문해력을 우리가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구문 독해와 문해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길고 복잡한 지문을 읽더라도, 아, 글쓴이가 이걸 주제로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게 어느 순간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 빈칸 추론, 주제문 찾기, 글의 순서, 뭐, 이런 문제들을 어려움 없이 풀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상당히 많은 노력과 훈련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동행해서 해줘야 될 거는, 동반되어서 해줘야 될 거는 단어 암기입니다, 얘들아. 당연한 얘기지만, 아, 정말 꼰대 같은 소리지, 그지? 단어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근데 무작정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독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뽑아내가지고 한번 딱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단어를 보면서 지문 내용이 같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서 그 지문 안에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지? 한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거든.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문맥 안에서 공부하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자, 첫 문장 한번 들어가 볼게. 첫 문장이 바로 그런 케이스야, 얘들아. 첫 문장에 주어하고 동사를 찾아보세요. 자, 주어는 우리 미리 읽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많이 주진 않고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주어는 the distinction입니다. 그죠? 보입니까? 그럼 동사는 누구예요? 본동사는? 자, 본동사는 뒤에 between은 아무리 봐도 동사가 아니다. 그지? 쭉쭉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여기에 has led to 밑줄 쳐봐라. 자, 요 부분이 본동사예요. 시제는 has led니까 현재 완료 시제겠죠? 자, 그리고 요건 하나 필기해볼까? lead to A 이런 식으로. 자, 리드란 단어가 이끌다라는 뜻인데, 리드 to라고 하면 목적어 A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뭐뭐로 A로 이어지다. 자, 이렇게 해석해야 깔끔하게 해석하고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뭐뭐로 이끌다 이래버리면 해석 꼬여버려요. 오케이. 자, 그러면 the distinction 주어인데 주어하고 동사가 멀어져 있다, 그지?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중간에 수식어구라고 관로를 합니다. 예, 주어, 동사, 수식어구, 관로. 요것만 잘해도 거의 뭐 7, 80%는 돼, 구문독해. 자, 그러면 distinction 구별인데 구별 차이. 자, 단어는 한번 미리 공부해 오시고 between 사이에 A and B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between A and B. 자, genetic은 자, gene 적어보세요. gene 유전자입니다, 그죠? 자, 끝이 단어는 끝이 바뀌면 품사가 바뀐다. 자, genetic 명사에서 형용사로 바뀐 거예요. 자, 오른쪽에 environmental도 마찬가지죠, 얘들아. 요거는 적을 필요는 없는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environment 하면 명사로 환경이잖아. 어려운 단어지만 많이 나오니까 우리 잘 알고 있다, 그지? 자, 여기에 끝에 al을 붙여가지고 뭐를 만들었겠니? 형용사를 만든 겁니다, 그죠? environmental. 자, 그러면 유전자와 환경이란 말이 나왔어. 그 다음에 influence 요거를 두 개가 꾸미고 있다. 그지? 명사입니다. 여기서는. 그럼 유전적이면서 환경적 영향의 그 distinction 차이, 구별이 has led to 이어져 왔습니다. 뭐로 이어졌냐면 a significant change, 변화예요. 변화인데 significant 하면 아주 유의미한, 뭐 쉽게 말하면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포문을 열고 있다, 얘들아. 자, during most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대부분 동안에 the prevalent view. 자, prevalent 하면 혹시 알고 있니 이 뜻? 만연한, 널리 퍼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동의어가 general입니다. 일반적인, 그지? 자, 그럼 일반적인 뷰는 뭐예요? 시각, 시야인데 여기서는 perspective. 뭔지 알겠어? perspective, 관점입니다. 그러면 20세기 동안에 우리가 널리 퍼진 관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all behaviors are influenced.
자, 여기 수동태니까 한번 밑줄 쳐두시고. 그러니까 빨리 읽다 보면 요 수동태, 능동태 요게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좀 꼬여버릴 때가 있는데 모든 행동들이 영향을 받는답니다.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자, solely by environmental input이야. input은 안에 투입하는 거죠. 그럼 환경적인 투입, 환경적인 인풋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요 solely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다, 그지? 자, solely는 같은 단어가 only예요. solely, only. 자, only를 오직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자, 우리가 긴 지문을 읽을 때는 안 그래도 말이 길고 해석해야 될 게 많은데, 뭐, 단어 뜻을 하나하나 다 살려가지고 해석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직이란 말 하지 말고요. only는 그냥 뭐만이야, 뭐만. 이렇게 문맥의 뜻을 살리면 돼요. 뭐뭐만, solely. 그럼 환경적인 인풋에 의해서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지배적인 거야. 됐니? 20세기 그 옛날에는 사람의 행동을 막 하는데 이 행동은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환경 요인이다. 환경적인 인풋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now란 말이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now란 말이 중요하겠죠. 왜요? 자,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지? 그럼 옛날엔 그랬다? 지금은 자, 이제 어떨까? 이 말입니다. 조금 다르겠죠? There's an understanding that. 자, 이것도 수식어 발로 해보자, 얘들아. There's an understanding이 주어인데, 이러한 understanding이 있대요. 그 언더스탠딩을 설명하는 게 대시겠지. 자, 대시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일단 전체를 바로 해보자, 얘들아.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자, 이러한 이해가 있는데, 그 이해는 어떤 것이냐면, genotype, 그러니까 진 유전자라고 했잖아, 그지? 자, genotype 밑에 나옵니다. 유전자형은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자, play a role 하면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n influencing our behaviors. 자, behavior, 행동입니다. 그죠? 우리의 행동에 influencing,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누가? 제노타입이요.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옛날엔 환경이 100%였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제노타입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이해가 생겼대. 이해가 있대요. 자, 그럼 논리적으로 지금 어때? 과거와 지금이 상반되는 논리가 된다, 그지?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은 요런 거, 과거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유전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설명을 하는 국면에 들어봤어요. 자, 여기 that은, 일단 문법적 설명은 조금 줄이도록 하고 얘들아, 하나 체크 마세요.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동격의 접속사. 그래서 앞에 명사, 선행사가 있지만 that 뒤에는 불완전하지 않고 그렇지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뭐뭐라는 명사, 동격절을 이룹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형광펜에 놨는데 하나, 둘, 세 개. 자,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지? 글의 연결사, 정확한 명칭은 접속 부사인데 글의 논리 관계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예, 잘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이런 것들은 형광펜에 있는 친구들이 형광펜 하면서 자, yes는 이렇게 연결사로 쓰이면 however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the picture 이 그림이 있잖아. 이 그림 the picture 뭘 말하는 걸까?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야 돼. 글자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글의 논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 그림은 is much more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지. 훨씬 더 complicated 복잡한데 than 뭐보다 these early perspectives라는 단어가 나오죠, 얘들아. suggested. 자, 참고로 여기는 괄호 해보세요. suggested가 동사가 아닙니다, 얘들아. 쌤이 약간 주어 동사 찾기 쉽다 그래서 어렵다 그랬어.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요. 자,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ing, pp, 그리고 ed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만 봐서는 본동사인지 준동사인지 구별하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자, 여기서 suggested는 동사가 아니라 만약 이게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 나와서 목적어를 제한해야 되겠지. 목적어도 없고요. 자, 앞에 있는 perspectives를 꾸며주는 PP입니다, 얘들아. 과거 분사야, 그죠? 과거 분사는 풀몸인데 단독으로 명사 뒤에서 꾸며줄 수 있어. 자, 그러면 perspectives, 관점인데 어떤 관점? 제한된 관점.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 됐니? 자, 그리고 일단 해석해보자. 이 그림은 훨씬 더 복잡한데 뭐보다 이러한 초기에 제한된 그 관점들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는 시야, 견해가 있는데, 그거를 벌써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어, 이 글에서는. 첫 번째, 여기에, 아까 어디 있었죠? 어딨니? understanding, 앞에 view라는 단어가 여기 있네. view, 관점. 여기 또 understanding, 무언가를 이해해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여기에 perspectives, 이것도 관점. 요 세 가지 단어가 문맥상 다 동의어들이에요. 동의어들입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것을 바로 paraphrasing이라 그래요. 재진술하기, 패러프레이징 이런 단어들을 같은 의미인데 말 바꾸기 한 이런 단어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돼야 돼요. 자,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런 관점, 이 그림이 환경이냐, 우리의 행동은 환경이냐, 유전자 영향이냐. 과거는 환경으로만 봤는데 니더라, 유전자더라, 유전자도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 전체적인 그림이 생각보다 복잡하대.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요. interplay, interaction, 상호작용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interplay가 주어인데 얘들아. 본동사 어디 있을까? 본동사는 여기에 is가 본동사입니다. 또 주어하고 동사가 멀어졌죠? 그러면 수식어고 갈로 이렇게. 자,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구문 분석을 충실하게 하면서 따라가 보자. 다시 상호작용인데 between 뭐와 유전자형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is difficult. 자, 이런 단어도 체크해 봐야 되라. 앞에 복잡하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complicated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에 맥락으로 같이 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 자리에 difficult가 아니라 easy 이런 단어 나오면 안 되겠죠? 힘들어. 생각보다 어려워. to measure,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문맥상, 낱말, 일관성. 자, 예를 들어서, studies have shown that. 자, 이제 예시를 들어줍니다. 연구를 들먹이죠. 이런 것들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이러지 말고, 연구에 따르면 이러면 돼요. 그냥. 자, 연구에 따르면 children. 자, 우리 구문 독해 연습 많이 된다, 얘들아. children 하고 본동사. 지금 봐봐. 대절의 주어입니다. 요거는요. 접속사, 종속절, 대절의 주어가 children이고, 여기에 동사는 누구니? 말해봐. act. 요거죠. 요거. 그지? 여기에서 play가 동사예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바로 구문 독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됐나? 자, 그럼 후부터 peers까지는 수식어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이들 주어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인데 who play with 같이 놀아. 누구랑 놀아? More aggressive peers. aggressive.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aggressive는 공격적인 거야, 얘들아. 껄렁껄렁껄렁껄렁 하는 데 있잖아요, 그지? 공격적인 아이들과 더 많이 노는 친구들, 아이들이 act more aggressively themselves. 자, 그들 스스로가 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물론 aggressive는 적극적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문맥에 맞게 해석해 보세요. 자, 연구에 따른 연구를 해보니까 있잖아. 공격적인 아이들과 노는 친구들은 혼자 있을 때도 themselves, 자기들 스스로도 공격적으로 막 행동한대. 그지? 자, however, 그러나, 그러면 공격적인 애들하고 노니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구나. 환경이구나 하면 되잖아.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따라오겠니? 그러나 we must ask.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되죠? 여기는 밑줄 한번 쳐볼래 얘들아? why부터 요 peers까지만 밑줄 쳐보자. 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목적어 부분이 이렇게 길어요. why부터 peers까지가 목적어입니다. 명사절이 나왔어. 그 명사절 목적어를 이끌고 있는 게 의문사 why예요. 왜? These children, 이러한 아이들이 choose to play. 함께 노는 걸 선택한 거잖아, 그지? 난 저런 아이들하고 놀래. 내 선택이잖아, 그죠? 자, with aggressive peers랑 함께 노는지, 왜서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 To begin with, 우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자, 그리고 빈칸이 드디어 문제로 나옵니다, 얘들아. 빈칸이 들어가 있는 요 문장의 주어는 누굴까요? 그렇지. 자, 봐봐. Playing with aggressive peers, 요게 주어 부분이야. 그리고 may simply be, may는 조동사제. 그러면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그렇게 밑줄을 치시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에다가 V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구문분석. 자, 그런데 문제는 주어가 좀 길어, 지금. 주어가 긴 이유는, playing, 동명사 구가 주어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를 한 단어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주어 한 단어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네, playing이 주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치? 네. 자, playing, 노는 것. She may simply be, 아마일 것이다. 이런 문장이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playing 누구랑 노는데, 동명사가 주어인데, 얘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 수식어고 이런 것들을 동반할 수 있지? 그래서 길어지는 겁니다. 자, 누구랑 놀아요? 공격적인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은 may simply be 자, 이것일 수 있대. A reflection of 빈칸. 빈칸의 reflection일 수 있다. 자, 요 교재가 좋은 게 얘들아. 자, 요런 단어가 있는데요. 자, 쌤이 아까 한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 가지지 않는다 그랬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의미를 선택지로 제시해 놓고 있잖아. 요 단어의 의미가 두 개 중에 문맥상 뭐로 쓰였을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반영일까? 반성일까? 갑자기 반성한다 이러면 안 되겠지. 반영입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은 반사라는 뜻도 있어요. 자, 어쨌든, 어그레시브한 친구들과 노는 건 아마 빈칸의 반영일 수도 있어.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빈칸의 선택지 보기로 가볼게요. 그들의 situation, 상황. 그럼 요 말은 뭐니, 얘들아? 환경이지, 그지? 잘 봐봐. 환경이냐, 유전자냐? 친구들의 behavior, 행동의 반영일 수 있대. 이것도 환경이잖아. Their role models, 그들의 롤 모델의 반영이다. 이것도 환경이긴 한데 롤 모델이란 말은 본문에서 언급이 없었어요. 이걸 답한 친구들은 본문을 좀 제대로 읽어줬어야 돼.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Their own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가 뭐니? characteristics는 쉽게 말하면 성격입니다. 그들 자신만의 성격의 반영일 것이다. 예. 요 성격이란 말 안에 뭐가 있다? 타고난 성격 유전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100% 환경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유전자 영향일 수도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characteristics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답을 찾기 쉬웠을 겁니다. 그지? 자, 답을 찾기 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예, 지문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단어를 알아야 되고 구문독해 문해력을 바탕으로 글을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잘 읽어와야만 정확한 답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지, 그지? 자, 5번은요. 그들의 current, 현재란 뜻이고, state of mind, 현재 마음 상태의 반영이다, 이거요. 이것도 뭔가, 마음이라고 하니까, 뭐 유전자이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그들의 성격의 반영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이 두 가지 관계, 환경과 성격, 유전자. 자, 그래서 it may trigger. 그것이 may trigger 했을 거야. 뭐를? pre-existing aggressive tendencies. 이렇게 나오잖아. 자, 혹시라도 아직까지 답을 못 찾은 친구들은 빈칸 다음에 여기서 힌트를 또 얻으셔야 돼요. 자, 그것이 may trigger. trigger 하면 우리 권총. 떠올려봐. 살벌하다, 그지? 권총의 방아쇠가 트리거입니다. 방아쇠를 탕 누르면 총알이 팡 하고 나가죠. 요 그림이 트리거야, 얘들아. 음, 뭔가를 촉발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렵지만 그렇게 동사의 뜻을 알아두세요. 자, 방아쇠라는 그림에서 요 단어를 외워보자. 촉발시키다. 그것이 촉발시킬지도 몰라. pre-existing. 자, 요거는 일단 기존에라고 단어 뜻을 적어봐라. 음. 프리, 원래 이전에 exist 존재하고 있는 거야. 기존에 공격적인 요 단어 봐봐라. 이게 결정적인 힌트죠. 자, 이 단어를 모르면 글쓴이가 출제자가 힌트를 대놓고 주는데도 그걸 못 알아봐요. 어, tendency라는 건 경향, 성향이란 뜻이야. 사람이 타고난 성향이 있잖아. 그래, 뭐하고 연관되니? 선택지 보기에 캐릭터리스틱하고 정확하게 연관이 되죠.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어? 근데 단어를 모르면 모른다니까? 이렇게 힌트를 대놓고 주고 있는데도 이게 뭔지 까막눈이야, 씨. 정말.
대놓고 말해서. 자, 그래서 단어를 열심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이 촉발시키지도 몰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공격적인 성향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or increase, 증가시킨다, 공격적인 행동들을, 자, 여기도 갈로 해볼까? that were, 자, 여기 were이 나왔으니까 대순 주관대다, 그지? that were already present, 한 행동.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단어 한번 볼게요. present라는 단어가, 물론 우리 제일 처음 이 단어를 배웠을 때 선물이라고 배운 친구 있을까요? 그거는 명사일 때고, 형용사로는 이 두 가지 뜻입니다. 현재의라는 뜻도 있고요. 존재하는 뜻도 있고, 자, 여기는 서술적으로 보호자리 쓰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이 뜻입니다. 존재하는. 자, 그럼 우리 또 단어를 동의어, 반의어 이렇게 외우면은 많이 외울 수 있고 단어가 풍족해져요, 얘들아. 자, present가 존재하는 거라면 적어보세요. absent란 단어는 부재중인이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부재중인. 오케이. 자, 그러면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가지고 있는, 봐봐라, 얘들아. 여기 pre-existing이랑 that were already present랑 같은 말이잖아, 이것도. 기존에 있는, 이미 존재하는, 그지? 이런 걸 paraphrasing, 말 바꾸기,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그럼 기존에 이미 있는 공격적인 경향을 증가시킨 것일지도 몰라, 이런 말입니다. 뭐가요? 내 타고난 성향이, 내 타고난 성격적 특성이. 그러면 이 친구는 환경적으로 주변에 어그레시브한 친구가 있어서 어그레시브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는 원래 타고난 기질이 어그레시브 하기 때문에 그 환경, 어그레시브한 환경과 딱 맞물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어그레시브해지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규명하기가 생각보다 complicated, 쉽지 않다, 복잡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야. 자, 그러면 빈칸의 문장으로 보아 찾아야 할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뭡니까? 공격성 있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의 어려움, 어울리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빈칸의 답은 their own characteristics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지문을 보면서 우리가 분석도 해봤고 정답도 찾아봤고요. 자, 뒷장을 넘기시면 한 문장씩 뜯어보면서 어법, 논리관계를 체크해보는 연습이 또 나옵니다. 자, 1번을 봐봐. 밑줄 친 have가 옳은지 틀린지 판단해보라. 그렇지. 구문 분석에서 우리 했잖아, 그지? 주어 동사 찾기 연습이고 정확하게는 수일치 문제입니다. 여기 더 distinction이 주어라 그랬죠. 이게 본동사니까 수일치는요, 앞에 있는 요 influences가 아니라 the distinction에다가 수일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틀렸네요. 자, X 하시고 고쳐봅니다. have를 뭐라고? have를 has라고 고치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관로에서 이거는 무슨 문제다? 수일치 어법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면 완벽합니다. 자, 문제는 다 풀어오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들으셔야 돼. 2, 3번을 간단하게 표현해보자, 얘들아. 요거 어떤, 지문 내용이었니? 옛날 20세기 동안에는 solely by environmental input, 오로지 환경적인 영향이다. 근데 now, 이제 어떤 understanding이냐면, genotype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어느 한쪽이 아니라 야, 여기서 누가 더 영향이 강하다,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야. 모두 영향을 주는구나. 이걸 도출해내야 되겠지. 네. 자, 그리고 또 내려가 볼게요. 그러나라는 연결 접속 부사라 그랬습니다. 사오의 의미. 자, 이렇게 한 단어로 요거를 요약해 보세요. The beacon of how genetics and environment influence each other. 자, 어떻게 밑줄 쳐봐야 돼요. 어떻게 genetics, 유전자와 environment, 환경이 influence each other. influence는 명사, 동사로 다 잘 쓰이니까 잘 알아둬라, 문맥상. 여기 동사다, 그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 방식의, 뭐겠어? 자, 글 다 읽고 내용도 파악됐는데 이 ABC 중에 정답을 고르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 단어 몰라서 그래.
자, complex, complexity, complex.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 본문에 나왔던 complicated랑 같습니다. 복잡한 거야. 그거의 명사 형태가 complexity예요. 그래. A가 답이잖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를 헤맨다니까, 단어를 모르면. 그 반대가 C입니다. 그죠? simple, simplicity 이렇게 반의어 관계가 또 되겠다. awareness는 얘들아 봐봐라. 자, 끝이 바뀌면 품사가 바뀝니다. ness는 전미어, 명사 전미어입니다. aware, 인식하다, 의식하다. 그럼 awareness는 인식, 의식이란 뜻이야. 그치?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이 부분. 예를 들어 우리 studies have shown인데 연구에 따르면 됐나요? 연구에 따르면 자, 아이들 다시 본문서 기억나나? 아이들인데 공격적인 성향의 아이들과 친구들과 노는 아이들은 act. 자, 그들 스스로도 혼자 있을 때도 공격적으로 더 행동합니다. 자, 이런 해석이었고, 됐네요. act의 주어를 찾으시오. 구문 분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children 얼마나 쉬워. 그지? 예. 자, 이렇게 문장을 하나하나씩 뜯어먹으면서 구문 분석도 하게 해줘, 문해력도 길러줘. 참 좋은 책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영작도 이런 거 이제 내신 대비, 서술형 대비 또 할 수 있는. 자, 그러나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 왜 아이들이 공격적인 또래와 노는 것을 선택하는지. 자, 아까 이 부분이 목적어 부분이고 명사절을 의문사 why가 이끈다 그랬잖아요. 그지, 얘들아? 자, why, 왜 children, 아이들이 동사가 뭐예요? 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지가 동사입니다. Why children choose? 근데 뭐를 선택해? To play. 노는 걸 선택하잖아. 누구랑? 어, with. 왜 이 아이들, these가 빠졌네요. Why these children choose to play with 어, aggressive peers랑 노는지, 그죠? 그치, 얘들아? 자, why 의문사, these children 이 아이들이 주어, choose 동사, 의주동 간접 의문문 구조입니다. 그지? 네. 자, 그리고 문장 8을 간단하게 표현할 때 이것도 읽고 한 문장 요약, 문해력에 관련된 거다. 그죠? 자, aggressive한 peers와 노는 것은 may reflect 아마 여기 동사 아까 reflection이라고 본문에 나왔는데 그죠? reflection 이거의 동사 형태다. 아마 반영할 것이다. 빈칸 factors. factors는 요소입니다. 요소. 요인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빈칸 요소들을 반영할 것입니다. 빈칸은 뭡니까? 들어. 자, 봐봐. 그들의 characteristics.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성향. 이미 가지고 있는 행동들. 그래. 이게 다 뭐를 겨냥한 말입니까? 지네릭을 겨냥한 말이지, 그지? 그죠? 음. 예. 자, 기본적인 단어가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이런 문해력, 논리적인 글읽기, 글쓴이의 정확한 의도, 그리고 글쓴이가 우리한테 마구마구 주고 있는 힌트들이 눈에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약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쌤이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개념? 패러프레이징 개념입니다. 재진술. 말 바꾸긴 좀 그렇고 재진술. 쉽게 말하면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말인데 그걸 다른 단어로 우리한테 제시하기 때문에 혹시 어휘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죠? 자, figuring out이 주어입니다. 요약 문장도 구문문석이 돼야 되겠죠? 자, figure out은 뭔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야. 어떻게 our genes, 우리의 유전자와 이 글의 화두는 뭐였다, 얘들아? 유전자와 environment입니다. 그러면 우리 A에 들어갈 단어는 쉽게 찾을 수 있겠지? 요겁니다. 그죠? 바로 답을 적어볼까요? 네. 자, 우리 유전자와 environment,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work together, 함께 작용하는지. 네. 자, 그러면 본동사가 누구예요? 자, 또 work를 동사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 본동사는 즉 figuring out 이란 동명사 주어에 걸리는 본동사는 요겁니다. remains.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건 수식어는 아니지만 동명사 figuring out의 목적어입니다. 자, 어떻게 유전자와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remains 남아 있어. complex, complicated. 복잡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형식 구조입니다. remain 여전히 어떤 상태다. 자, as seen in the case of children, 아이들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봐왔듯이, 자, comma, where. 자, 요 아이들의 케이스를 선행사로 관계 부사 where이 나온 거야. 그 케이스는 where, 어떤 케이스냐면, behavior, 행동이 can be 빈카 안 합니다. by peers, 친구들이나 또래들이나 혹은 by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자, 그럼 봐봐. 여기 by peers하고 by themselves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오늘 글의 주제와 맞물려서, 소재와 맞물려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by peers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 그렇지? environment를 말하는 거야. 친구, 동료, 또래, 환경이죠? by themselves는 뭐예요? 그들 자신, 요거는 genetics, 유전자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우리 우리의 행동은 환경과 유전자 모두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affect입니다. 이 단어. 근데 얘들아, 봐봐. 이 자리에 affect라고 쓰면 틀려요. 점수를 못 받아요. 만약 서술형으로 나오면. 왜 그럴까? 앞에 can be가 나오지. 그럼 여기 affect라고 써버리면 동사가 두 개예요. 그리고 주어가 behavior입니다. 행동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 거잖아. 이거 수동태로 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구문 분석할 때 수동태 밑줄 치는 게 이렇게 나중에 서술형 쓸 때도 도움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can be, affect, 예, did 이렇게 써줘야 우리는 완벽한 답이 되고요.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서술형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 뒤에 네,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138페이지를 펴가지고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